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전과자 대통령 시대가 되니까 정권의 도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도덕성이 바닥이다 보니 일기 내각 자체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가지도 넘는 의혹을 안고 있는 김민석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마당에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웬만한 비리는 이재명 정권에서 요직에 임명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재명이 김민석을 추천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총통이 되기 위한 자락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야당이 별도로 국민청문회를 하건 말건 이재명은 아마 이번 주 예정대로 김민석을 임명할 것입니다.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면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오광수 전 민정수석만 억울하게 된 것입니다. 오광수야 김민석에 비교하면 발톱의 때 정도나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또 부동산 투기꾼 이한주나 위성락에 비교해도 대수롭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광수 전 수석도 아마 김민석 청문회 이후에 임명을 받았더라면 무사히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의 2차 인선 백미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탁입니다. 정은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장을 맡으면서 코로나 대응을 전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으로 본다면 복지장관으로서 모자라는 이력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은경이 코로나 사령탑으로 활동할 동안 남편은 코로나 감염증 관련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명백한 직무 관련입니다. 그래서 후보군에서 배제됐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역시 이재명에게는 별것 아니게 보였습니다. 인선을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 감정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것입니다. 정은경은 질병관리청장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창해 에탄올 5,000주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2022년 언론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진단키트와 마스크 기업 주식도 추가 보유하고 있었음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부 주식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는 것은 이해 충돌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결국은 신고 의무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직전 청장이었던 백경란 전 질병관리청장은 주식 논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지 않을 이재명은 정은경 인사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글쎄요, 한때는 방역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뒤로는 남편을 통해서 업무 관련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다면 그게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 관련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민석 때의 대응과 판박이죠. 본인이 대충 거짓말하고 넘어오면 소명이 됐다, 이렇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부적격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개발 예정 도로 부지에 투자해서 10억 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는데 본인은 투기가 아니고 횡재라 그랬죠. 또 2019년 아들에게 본인이 6억 원, 외조모가 3억 원을 각각 정리해서 한강뷰 66평 아파트를 18억 원에 사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인 갭 투자도 동원됐고 또 심지어 취득세 납부에 필요한 1억 원도 아들에게 정려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빌려줬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정려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려세를 처음부터 냈다면 굳이 정리한 돈을 빌려줬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 아파트는 조현 부부가 아들에게 다시 월세를 주고 살고 있는데 현 시가가 33억 원이 넘는다고 하니 조현 아들은 전세에 낀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사서 6년 만에 15억 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지원한 정확한 돈의 액수, 출처, 정려세 납부 시점도 나중에 밝히겠다고 합니다. 김민석의 선례가 있으니까 청문회 날 하루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현이 아들에게 정려했다는 6억 원 플러스 취득세 1억 원, 7억 원의 출처가 애매합니다. 아들에게 7억 원을 정려했다고 주장하는 그 이듬해인 2020년 1월 당시 조현의 재산 신고는 9억 원대 공동명의 아파트, 그리고 1억 원대의 대지, 1억 원 미만의 예금 등을 신고했습니다. 7억 원의 출처로 추정될 만한 금융기관 채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처럼 출판 기념회를 해서 7억 원을 장롱속에 쟁여놨던 것도 아닐 테고 7억 원의 출처가 아마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은 2018년 이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마다 아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아들 자산은 전혀 공개하지 않아 왔습니다. 조현은 독립생계라는 아들에게 아파트 매입을 위해서 2019년에는 7억 원을 정리했고 또 2023년에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5억 원 가까이 생활자금도 지원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놓고
서민들은 부동산을 못 사도록 하루 만에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재명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태양광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배우자가 태양광 발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인 참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때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했던 사람이 이렇게 추한 말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정동영 동생 부부도 태양광 회사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김경수는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더니 살짝 방향을 돌려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으로 낙점했습니다. 김경수 대신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된 윤호중은 1984년 발생했던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고문 사건의 주동자로 유시민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건 민주화운동 경력이 아닙니다. 폭력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호중은 별다른 사과나 반성의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행안부 장관, 지방시대 위원장까지 온통 범죄자들 투성이입니다. 그야말로 개판일보 직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 장관에는 친명계의 좌장이죠. 정성호를 발탁했습니다. 내각의 친명 색깔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백화점이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김민석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협치의 문을 닫아버리더니 2차 개각 발표에서도 측근 중심의 코드 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호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재명과 연수원 동기죠. 그리고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출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38년지기로 사석에서는 호영호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직도 깔끔하게 처리되지 않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마무리할 방탄내각의 지휘자로 38년 지기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시행한 국민추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겠다면서 국민추천제를 시행했고 무려 7만 4천 건이 넘는 추천이 접수됐는데 추천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추천제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설명이나 관련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결국 국민추천제라는 명분 아래 측근들을 골라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만 4천 건이 넘는 추천을 받아놓고는 결국은 자기 편한 대로 낙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난치는 겁니까?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를 열고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 끝까지 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도의 투쟁력으로는 민주당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지금 결기나 투쟁력 있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겨우 이제 철야 농성을 시작했는데 이 정도면 소속 의원 전원이 뛰어들어야 할 판인데 한두 명씩 잠깐 동참하는 정도로는 이재명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민석에게 제기된 의혹은 스폰, 장롱현금, 배추농사 투자금, 탈북자를 북한의 시선에서 바라본 반도자 표현, 또 아들 유학 의혹, 그리고 특히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적격 사유가 넘쳐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김민석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비리백화점 같은 김민석을 거부하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을 비호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고, 그리고 대선 결과를 부정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대선에서의 부정을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김민석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대통령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김민석에 대한 인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인사청문회는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재명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인사뿐만 아닙니다. 정책이라고 누가 감히 안 됩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재명 1인 독재가 지금 막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